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가치동 상타강사 상타 김대표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무려 8월 30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무려 5회, 채널 구독자가 이러다가 상타가 아니라 상타가 될 수 있다. 아주 강력한 위기 의식을 갖고 오늘 강의를 한번 열심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를 키웠죠?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볍게 좀 들으면 그래도 좀 재밌고 나름 뭐 그렇게 막 시간도 쓰는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알아듣는다는 게 재밌는 경험이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유익한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죠. 사타되면 망하는데. 자, 오늘 강의는 MCT가 무엇이냐, CNC라고도 하던데 CNC가 무엇이냐, 그리고 밀링이 무엇이냐, 선반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2D 가공이 무엇이냐, 3D 가공이 무엇이냐, 이 정도까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키워드가 좀 있죠. 우선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밀링은 무엇이냐, 공작물, 다시 말해서 소재가 가만히 있고 그걸 깎고자 하는 공구가 회전을 하면서 가서 움직이면 뭐다? 밀링. M-I-L-L-I-N-G 밀링. 선반은 뭐다? 공작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공작물이 이게 뺑뺑이 회전을 해요. 회전을. 그리고 공구가 가만히 있어서 막 공구가 이렇게 와서 막 깎아요. 공구는 가만히 있습니다. 공작물이 회전을 해요. 그래서 원형 제품들이 좀 많아요. 뭐 플런지, 베어링, 뭐 각종 샤프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선반 이미지나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범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범용이 뭐냐?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더 윗세대 선배님들이 사용하셨던 범용 밀링은 이제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라, 아니면 공구를 이만큼 움직여라, 빼라, 뭐 회전을 얼마를 해라, 이런 일련의 조작들을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직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흔히 말해서 범용에서는 나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제야의 고수들은 으이짜 하면 나옵니다. 물건이. 참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그래도 그 손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쓰입니다. 범용. 그러다가 이제 좀 진화를 한 게 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CNC라는 게 등장해요. CNC. 그 용어가 여기서 나오죠. CNC가 뭐냐? 컴퓨터 Numerical Control. 좀 발음 좋았죠? 순수 국내파입니다. Computer Numerical Control. 이게 뭐냐면 앞글자만 따서 CNC인데 컴퓨터 수치 제어입니다. 컴퓨터 수치 제어가 무엇이냐? 범용은 사람이 이만큼 가라, 뭐 이렇게 가라, 이거 막 조작을 해야 돼요.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컴퓨터는 내가 뭐 이만큼 가세요라고 이제 이런 일정의 명령어를 넣으면 서브 모터라고 하는 모터의 힘으로, 이게 뭐 상대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서브 모터에 이런 샤프트가 달린 거에 움직여서 LM이든 뭐든 뭐 다양한 구조물들은 기계 구조적인 이유로 이게 움직여서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0.1 가세요, 0.01mm 가세요, 이렇게 딱 움직여서 딱딱딱 가는 겁니다. 그게 Computer Numerical Control, CNC입니다. CNC의 시대로 지금 우리는 발전을 했고 CNC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CNC가 해결이 됐네. 밀링과 선반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용이라고 했을 때 범용 밀링이 있었을 것이고 범용 선반이 있었겠죠. 그럼 이제 뭐예요? CNC 밀링이 있고 CNC 선반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분들은 NC, 그냥 CNC라고 하지 않고 NC라고 해요.
NC 밀링, NC 선반, CNC 밀링, CNC 선반 서로 다 동일한 언어인데 그러면 이 MCT가 뭐냐? 이거는 CNC 밀링에서 조금 특별한 기능이 추가된 ATC라는 기능이 추가된 걸 MCT라고 해요. 이게 뭔 뜻이냐? CNC 밀링에서 ATC라는 기능이 추가된 걸 MCT라고 해요. 이거 다 약자입니다. ATC는 그 무엇이냐? 오토 툴 체인지의 줄임말입니다. ATC.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일이 사람이 공구를 하나씩 다 끼웠다 빼줬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MCT라는 게 되게 다양한 형상들이 재현이 가능해요. 물건을 뭐 이렇게 90도 90도 깎을 수도 있고 뺑뺑 돌아가면서 깎을 수도 있고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당연히 탭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탭이라고 하면 나사산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구들을 그럼 많이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면 그 각각의 공정에 맞는 다양한 공구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구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ATC 룸이라고 합니다. ATC 룸. 그래서 이제 기계를 우리가 구매할 때 몇 포트예요? 라고 해요. 몇 포트. 뭐 40포트예요? 이러면은 기계를 40개의 공구를 꼽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 30포트예요. 하면 30개의 툴을 꼽아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한 3, 40개 정도 합니다. 요새 나온 MCT들은. 근데 뭐 정말 비싼 장비들은 제가 듣기로는 최소 몇백 개의 포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기계값도 만만치 않지만 그 각 포트별로 나와 있는 그 공구들 가격만 해도 거의 중고기계 하나급, 작은 중고기계 하나급이 나오기도 해요. 그만큼 이 MCT는 CNC 밀링에 ATC가 추가되면 MCT인데 그러면 MCT는 뭐 해준 말이냐? 머시닝 센터예요. 머시닝 센터. MCT 말 그대로 머시닝, 가공하는, 절삭하는 기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들 쓰는 경우가 너 밀링 기계 갖고 있니? 라는 말보다는 너 MCT가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혹은 선반 있니?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혹시 너 CNC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도 CNC 밀링, CNC 선반이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시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그냥 MCT와 선반을 구분해서 MCT를 밀링이라고 말하고 CNC를 그냥 선반의 대용어처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많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적어도 제 주변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MCT를 밀링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CNC를 선반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CNC가 사실은 모든 걸 포괄하는 의미긴 해요. 정확히는. 그래서 MCT와 CNC가 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웠죠. 다시 말해서 근데 그럼 김베베 채널의 모토가 뭐냐? MCT를 다루는 남자 김베베죠. 예. 저희 회사에는 MCT가 있습니다. MCT로 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NC 같은 경우는 왜 안 보유하고 있냐? 이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회사도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MCT 기계 안에서도 조금 더 큰 거,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혹은 정밀한 거 이런 것들로 조금씩 특화시켜서 저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CT만 있고 그렇다 그러면 김베베한테 일을 맡기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는 아닙니다. 다 CNC 해요. 협력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건 사담이고 좌우지간 2D하고 3D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MCT, CNC, 밀링, 선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2D하고 3D가 뭐냐? 자, 2D하고 3D 교과서적으로 딱 정의 내려진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가공 영역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는 2D지 혹은 2.5D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 2.5D라고 불러야 되지 않아? 라는 분들도 있어서 2.5D라는 용어가 있다는 뜻은 2D와 3D 사이의 경계선에 지칭하기 애매모호한 그런 회색지대 같은 개념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2D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MCT를 기준으로 말을 할 때 MCT는 일반적으로 3개의 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X, Y, Z 그림을 그리면 3차원 이 두 가지 보통 XY 축을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간단하게 뭐 구멍, 이 윤곽, 앞에 아니면 연상. 그러면 이런저런 처리들을 하는 조금 상대적으로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다. 그럼 3D는 무엇이냐? 이 3축이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얘는 XY였으면 얘는 XYZ예요. 3개의 축이 실시간으로 움직여서 곡선의 형상을 구현하는 거. 곡선의 형상을 많이 구현하는 거를 3D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좀 약간 직각인 거죠. 네모난 거에 구멍 뚫려 있고, 아니면 얘는 물건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형상이 조금 있는 것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위아래가 다 형상이 있는 것들, 이런 걸 3D라고 하고, 얘는 물건이 뭐 이렇게 있어도 직각이 있어도 구멍이 위에 이렇게 있다던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2D보다 3D가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2D가 좀 더 간단하네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2D는 보통 부품 가공을 많이 할 때 써요. 얘는 3D는 보통 뭐 금형이나 형상 같은 거 가공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것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RP기라는 콘텐츠도 사실 3D 가공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할 때 사용되는 건데, 어려움의 난이도의 우열을 정할 수 있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2D 가공이 더 복잡하고 오히려 고민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D 가공에서 주어지는 공차라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네모나게 생긴 거 100에 50인데 그냥 100에 50 만들어줘 라고 할 것 같잖아요. 정확히는 도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0.02mm 0.02 3D에 대한 공차의 개념은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공차를 준수하면서 가공할 것인가, 어떤 공정 순서를 잡을 것인가, 혹은 내가 흔히 말하는 뭐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용어지만, 안 알려드린 용어지만 지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떤 공구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 2D 가공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짱구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네, 짱구를 많이 굴려야 되고 마냥 쉽다고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럼 3D 가공은 무엇이냐? 3D 가공도 마찬가지로 이 공정별로 어떤 물건을 했을 때 이 물건이 어느 곳이 나올 것인가, 앞뒷면을 다 가공하는데 뭐 옆면까지도 형상이 막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각자의 분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다르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둘 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특화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요. 부품 가공 전문, 뭐 3D 가공만 하시고, 혹은 나 2D에다가 3D 조금 하고, 그럼 뭐 2.5D 한다고 막 그래요. 이 2.5D는 그 사이 경계선이에요. 이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예요. 좌우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운 용어는 MCT, CNC, 밀링, 선반, 그 다음에 2D, 3D입니다. 뭐 오늘은 약간 조금 기초적인 워딩이에요. 앞에 강의도 그랬고, 사실 왜 그러냐면 용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 용어를 알아야 많이 듣고 헷갈리지 않고 친숙하거든요. 이 용어들이 흔히 말하는 2D, 3D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만화책 그냥 이런 거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랑, 아니면 되게 요새 웹툰 잘 돼 있잖아요. 잘생기신 분, 입체적 눈 아닙니다. 코입니다. 네. 코 그리고 눈이라네. 죄송합니다. 눈 있고 뭐. 제가 이래서 말 안 그렸습니다. 제가 나름 콧날이 살아있거든요. 3D거든요. 음영을 좀 넣어줄게.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콧날 살아있어. 저지가 이게 3D인데
그런 것처럼 그 용어를 많이 아시는 의미에서 오늘은 용어들을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것이고 절세 가공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것이고 가능한 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 역시도 별도로 공부를 해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제 작은 지식이나마 정리해서 나눠서 영상 업로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MCT, CNC, 밀링, 선반, 그리고 2D, 3D, 추가로 ATC 공구 바꾸는 거, ATC, 오토 툴 체인지 이렇게 배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만 관심 기울여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강의도 짧지만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저 지적하는 거, 지적당하는 거 속상하지만 그 악플도 좋아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